안녕하세요. 인체의 신비 제2강 뇌와 신경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데요. 먼저 구입하신 교재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PPT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있을 텐데 비대면 수업이라 제가 조금 이해도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또 교재나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 뇌와 신경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뇌와 신경은 우리가 인간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통찰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계통 보시면 신경계통의 분류를 먼저 보실게요. 신경계통은 먼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계통 분류하는 것을 보시면 몸의 각 부분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정보들을 뇌로 전달한다. 또 뇌에서는 그렇게 정보가 전달된 것들을 통합해서 몸의 각 부분으로 운동을 지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통 보시면 중추신경계통에는 뇌와 척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는 동작 수행에 의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운동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뇌에서 몸 전체로 명령을 내리고 또 몸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된 통합된 정보들을 몸 전체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우리 신체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에는 중추신경, 또 말초신경이 있는데 이 말초신경은 체신경이라고도 하고 몸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체신경, 몸신경 계통이라고도 하고 자율신경 계통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이 몸신경 계통에는 교감신경 또 운동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이라고 안 하고 우리 수업에는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라고 구분을 되어지고요. 자율신경 계통은 내장, 혈관 등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움직이는 기능들을 얘기하는데 즉 우리가 신체 음식을 섭취하면 위 또 장 이런 부분들은 내가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빨리 움직여지거나 또 움직이기 싫다고 해서 심장을 잠깐 멈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죠.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늦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을 보시면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눠지고 뇌와 척수로 또 중추신경은 나눠지고요. 말초신경은 체신경과 몸신경, 자율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 말초신경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 수집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또 운동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지고 또 이런 전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즉 뇌와 내 몸 전체에 뻗어져 있는 것을 신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뇌 있죠? 뇌는 대뇌, 소뇌, 또 뇌관이라고 하는데 뇌관에서 뇌와 척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중추신경에서 뻗어져 나와서 몸 전체에 뻗어져 있는 거를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또 내부 장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신경계통이라고 한다. 보시면 이렇게 상완신경, 다 이렇게 있죠. 장골, 하복신경, 척골신경, 등등등 경골신경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해서 신경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내 몸 전체를 잇는 것을 신경계통이라고 한다. 특히 뇌와 이렇게 내려서 뇌척수라고 하죠. 뇌와 척수를 이렇게 연결지어 있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뇌를 먼저 수업을 하실 건데 뇌 구조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수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는 바로 뇌입니다. 흔히 뇌가 몸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능 지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뇌의 무게가 5에서 8kg 정도인 고래는 몸집에 비해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대 2천 정도이고, 지능 지수 높기로 유명한 침팬지 오랑우탄 등도 그 비율이 1대 100 정도라고 합니다. 만골의 영상이라는 인간의 뇌 무게는 약 1.5kg으로 그 비율이 1대 50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는 일이 많아서인지 뇌의 무게는 1.5kg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의 20%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는 아래 있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입니다. 뇌를 구성하는 약 1000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근육과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합니다. 간단한 두개골과 여러 겹의 뇌막이 쌓여있는 뇌는 뇌막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에 둥둥 떠있는 형상입니다. 약 1.5kg 정도인 뇌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대뇌, 소뇌, 뇌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뇌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향상성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대뇌의 아래쪽, 뒷편에 위치한 소뇌는 말 그대로 150g 정도의 작은 뇌로서 전체 뇌의 10%를 차지하며 표면에 있는 자잘한 주둥이 특징입니다. 평형기관에서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뇌 거칠이 내리 운동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의 근육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체력 단련을 하는 동안 소뇌가 함께 발달한 덕분입니다. 뇌관, 간뇌라 불리는 뇌줄기는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 무의식적인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 불리기도 합니다. 뇌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신경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뇌줄기는 중간뇌와 다리뇌, 순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간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합니다. 그 아래쪽의 다리뇌는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연수라고도 하는 순뇌는 호흡과 순환을 조절하며 신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는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해서 뇌 생성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매우 많은데요. 뇌혈관 손상, 알코올 과다 섭취, 흡연, 과다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복구가 불가능한데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시고 과도한 음주, 흡연, 과격한 스포츠 등의 위험한 행동 이 세 가지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셨는지요? 대충 이해는 좀 되시지요? 자, 그러면 뇌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시면 뇌는 대뇌, 소뇌, 뇌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뇌, 소뇌,
내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전신의 기관, 내 몸에 있는 전신 기관을 조절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언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도 당연히 대뇌에서 조절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본능, 감정을 다스리는 일, 또 다른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뇌, 소뇌, 대뇌 안에 이렇게 소뇌는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뇌, 소뇌, 내관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는 시상 이렇게 되어 있고 대뇌는 이 뼈지요. 그래서 대뇌 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뇌는 대뇌 변형계라고 안에 있죠. 그래서 대뇌 변형계에서 이 뇌를 보시면 대뇌 변형계 그 다음에 이렇게 소뇌, 내관 이렇게 되어 있고 손에는 내 간은 간내에서 시상과 시상하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뇌와 수체로 있고 다리내, 숨내, 척수 이렇게 연결되어서 내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중추신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뇌 뇌 구조 보셨으면 자, 대뇌 보시면 대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으면 피부 있고 두개골 있고 잘 보시면 경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이라고 있고 두개골에 붙어 있는 막이죠. 그 안에는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액이 있고 또 한 겹 더 막이 있어요. 그걸 지주막이라고 하는데 지주막으로 또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 액이 있습니다. 수액이 있고 또 연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 넘어져도 이렇게 뇌는 이 안에 있는 막 또 막 안에 있는 액 이렇게 해서 경막, 림프액, 수액으로 인해서 이 충격 같은 것을 좀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뇌를 보시면 이게 대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뇌, 내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대뇌 이렇게 피질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뇌 구조 보시면 뇌는 최소 단위가 뇌세포라고 그러죠. 뇌세포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뇌세포는 신경세포, 뉴런, 그 최소 단위가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척수,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로였죠. 그래서 그걸 중추신경이라고 한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뇌가 1350에서 1450g 정도 되고 여자는 1200에서 1250g 정도 된다. 그래서 전체 혈액의 20%가 뇌에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매분 750cc 정도 쓰고 있다. 대뇌는 뇌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뇌가 뇌의 8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대뇌 피질로 이렇게 덮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뇌 피질로 덮어 있고 대뇌 수질로 되어 있다. 뇌간, 자, 손에 먼저 볼게요. 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에 있고 그 다음에 뇌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동신경은 손해에서 다 주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협조시켜서 전신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 즉 운동신경, 평형감각 뭐 이런 것들은 다 손해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뇌간 있죠. 그래서 대뇌 반구, 반절 나눠지는 거, 반구와 척수를 잇는 부분을 뇌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호흡, 체온 조절,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담당하고 있다. 또 보시면 대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뇌를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보는 걸 일강에서 했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시상면, 이마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상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본 건 이마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뇌핵 이마면이라고 하고 있다. 자, 보시면 대뇌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뇌, 좌뇌라고 한다. 그래서 렌즈핵, 시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뇌 피질로 덮어져 있다. 뇌 구조를 보시면 자, 시상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뇌, 소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마면으로 보시면 가운데 방구가 나눠져 있고 여기 대뇌와 소뇌를 잇는 내랑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랑이 있고요. 이렇게 생겨져 있다. 자, 뇌신경에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뇌, 소뇌, 그다음에 뇌간 이렇게 되어 있고 눈하고 연결되어 있죠. 시각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숨뇌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뇌는 신, 구, 고후뇌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뇌를 보시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뇌 각각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척수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추신경 보시면 그 안에는 대뇌 피질로 되어 있는데 고피질, 구피질, 신피질로 되어 있다. 맨 바깥에 있는 게 신피질이죠. 그래서 신피질, 그 다음에 구피질, 그 다음 고피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의 지능 활동을 하는 신피질과 식욕이나 성욕, 또 본능을 지배하는 고피질, 구피질로 나눠져 있다. 여기 보시면 구피질, 고피질, 신피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신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마가 있으면 신피질, 자 보시면 구피질이 이렇게 덮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피질이 이렇게 덮어져 있고 신피질이 이렇게 덮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신피질 쪽으로 덮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이마 쪽, 이쪽이 더 신피질이 많이 덮어져 있죠. 그래서 신피질은 더 어떻게 지능적인 활동들을 한다. 그래서 고피질, 구피질을 싸고 있지요. 신피질이. 이 부분은 고도의 지능을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 같은 거, 되게 오묘한 감정들, 사랑 같은 감정들, 또 이런 본능에 좀 떨어지는 감정, 더 지능을 많이 쓰고 있는 감정들은 신피질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고피질, 구피질로 쌓여져 있고 논리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죠. 언어구사 이런 것들을 신피질에서 하고 있다. 우리 말초신경에서 정보를 전달하면 말초신경에서 보내온 정보를 중추신경을 거쳐서 뇌로 전달을 하면 이 뇌에서 그거를 통합해서 정리해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운동 지령을 하고 있다. 또 영상을 인식한다. 시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영상을 인식하고 기쁨이나 슬픔 등 복잡한 감정들은 신피질에서 하고 있다. 또 고피질이나 구피질, 요거는 식욕이나 성욕, 본능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화적으로 오래된 게 구피질이겠죠. 그래서 고피질, 구피질 보시면 요것이 어떻게? 자, 보시면 신피질보다는 더 안에 구피질이 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피질 같은 경우에는 더 본능이나 진화적으로 좀 더 오래되어 있다. 그래서 본능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분노, 공포 이런 같은 것들을 감정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장소가 요 고피질 쪽에 있다. 구피질. 그래서 신피질, 구피질, 고피질은 더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뇌를 보시면 우리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뇌는 좌우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자, 소뇌구 대뇌 있지요. 그러면 이마 쪽 있는 거 요거를 전두엽 쪽이라고 하고 우리 정수리 쪽을 두정엽이라고 하고요. 뒤쪽 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하고 옆에 귀 옆에 쪽을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는 감정이나 운동, 지적 능력, 신피질이 이렇게 더 앞쪽으로 왔었죠. 그래서 지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감각 이런 것들은 두정엽, 또 후두, 시각적인 기능들은 후두엽에서 하고 있지요.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중추신경은 다 이쪽 측두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에서는 감정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합 영역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더 정교하게 많은 감정들을 다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피질 기능별 구분에서 보시면 감각 영역은 여러 감각의 투사를 받는다. 또 운동 영역, 이거는 직접 운동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겠죠. 연합, 아까 이렇게
두정엽, 후두엽 요 부분을 연합 영역이라고 하겠죠. 연합 영역은 대뇌 피질 사이에 서로 연락하는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해서 딱 전두엽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 연합 영역으로 있어서 또 규모 이렇게 복잡한 기능들을 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뇌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대뇌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되어 있다. 두정엽에 만약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 감각, 운동 영역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공간적, 감각적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이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대뇌 피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대뇌 피질의 측면에서 본 뇌의 구조 이렇게 보시면 두께가 피질 같은 경우에 보시면 2에서 5mm 그래서 그 안에는 140억 개의 신경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가 우리가 뉴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뉴런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두엽은 사고, 판단, 계산, 전신 운동에 관한 명령들을 하고 있고요. 두정엽, 통증, 온도, 압력, 감각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이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두엽은 시각적 뒤쪽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들, 측두엽은 언어적인 역할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다. 기억, 측두엽 보시면 기억이나 청각, 미각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언어, 시각, 후두엽, 두정엽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대뇌는 좌우 방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지나는 걸 뇌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뇌랑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뇌가 이상이 생기면 좌측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되어 있다. 이 교차되어 있는 거를 연수라고 하죠. 연수에서 서로 교차해서 반대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뇌는 좌측 반신근에 또 좌뇌는 우측 반신근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 좌뇌 확실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뇌와 좌뇌에 발달된 것은 인간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두엽에서 언어 영역이 있었죠. 이 측두엽은 6세까지 좌뇌에서 언어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 6세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1세 이전에는 좌뇌, 우뇌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 언어 영역에 크게 좌뇌, 우뇌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6세 이전에 언어 영역은 6세 이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기교육, 언어교육을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이때 많이 시킨다. 이때 많이 시키면 그쪽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3개 국어, 5개 국어 충분히 다 가능하다. 6세 이전에. 그래서 그 부분 좌뇌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전에는 0세에서 1세까지에는 좌뇌, 우뇌 구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좌뇌, 우뇌에서 다 같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좌뇌, 우뇌에 대해서는 연수 부분에서 교차한다 그랬죠. 연수는 어디에 있냐면 뇌간에 있었죠. 뇌간, 연수 부분에서 교차한다. 좌뇌, 우뇌를 서로 연결하는 곳은 뇌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랑에서, 우뇌에서 하는 명령은 어떻게 한다? 자, 우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어때요? 왼손에서 만약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뇌로 가겠죠.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뇌에서는 직감, 창조력을 담당하고 그림, 음악, 또 사물 이렇게 분별하는 것, 방향, 공간 인식 이런 것들을 우뇌에서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고 좌뇌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기능하고 기능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시간관념 계산 이런 것들은 좌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뇌와 좌뇌를 잇는 곳은 뇌랑이고 우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좌측 몸 자반신을
담당하고 있고, 좌측에서 뇌에서는 담당하는 것을 우측 반신구를, 또 우리가 우측 몸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연수에서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언어 영역은 6세 이전의 잔해에서 만들어진다. 인간만이 우뇌와 잔해와 구분이 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다. 방구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뇌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시면 오른쪽 눈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우시각 영역, 좌시각 영역 있죠. 그래서 시각신경은 신체 감각 정보와 평형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눈과 머리에 협응해서 기능을 하고 있지요. 빛은 수정체, 망각, 그래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시각신경에서 교차하고 대뇌로 간다. 즉 오른쪽으로 신경을 받으면 왼쪽 시각신경으로 간다라는 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 보고 오른쪽으로 본 시신경을 왼쪽으로 가서 시각 정보에 여기에 전달해 준다. 반대로도 이렇게 해서 교차해 준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시각 영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좌시각, 우시각 영역이 따로 있어서 반대 교차해서 보여지게 된다. 자, 손해 보시겠습니다. 손해를 보시면 손해는 어때요? 몸의 10% 정도, 뇌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대뇌가 이렇게 있으면 소뇌가 있었죠. 그래서 대뇌의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소뇌가 어떻게 한다? 복잡하고 세밀한 운동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 운동신경의 소뇌에서 운동신경의 거의 다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는 10%니까 135g, 여자는 122g 정도 있죠. 그래서 전신의 신경세포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뇌에서. 그래서 1mm당 5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지금 분포되어 있지요. 소뇌도 신소뇌, 구소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소뇌, 신소뇌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운동에 관한 모든 것들은 소뇌에서 지령을 내린다.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또 복잡한 운동신경들은 소뇌에서 몸 전체 중추신경으로 해서 명령을 내려진다. 무수한 신경세포가 모여져 있고 생명유지, 또 운동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한다.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정보가 굉장히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긴다. 야 했을 때, 야 하고 왔을 때 먼저 오고 나서 손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손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소뇌에서는 신소뇌, 구소뇌로 나눠지는데, 신소뇌 복잡하고, 신소뇌가 더 점점점 진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복잡하다, 세밀한 운동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컨테이너에 물건이 이렇게 지나가면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소뇌에 문제 생기면 어때요? 이렇게 이걸 잘 못하게 되겠죠.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공이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바운스 한번 하고 여기서 나한테 오기까지는 내가 떨어지는 구간을 미리 예측하고 가서 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신소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인간 원숭이 소뇌는 신소뇌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뇌의 운동 명령을 몸 전체에 전달한다. 구소뇌 같은 경우에는 몸의 평형 감각 유지, 우리가 걷고 서고 평행 유지하는 것들은 구소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뇌도 구소뇌, 신소뇌로 지금 나눠져 있다. 특히 소뇌에서는 운동에 관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연구에서 나온 것들을 보시면은 소뇌에서도 대뇌에 하는 역할들을 소뇌에서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우리가 전에는 운동에 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에 관한 것들도 소뇌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다. 요즘은 지금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뇌는 뇌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소뇌는 뇌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대뇌에서는 언어나 이 몸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뇌에서는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나의 운동신경에 관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뇌간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는 이렇게 내 엄지손가락 하나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태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내간에서는 호흡이나 심장의 움직임, 또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신경계통 했을 때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 했을 때 말초신경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런 것들 자율신경에는 내간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다. 호르몬 작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생명 유지를 맡아보는 신경체의 집합체다. 신경의 집합체라.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뇌사했습니다 하면 뇌간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간은 나의 생명의 유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자리라고 한다. 무게를 보시면 200mg 정도 되어 있지요. 그래서 뇌하고 전신을 잇는 신경선유가 지나는 관이다. 그래서 생명의 자리. 뇌간이 만약 이상이 생겨서 죽으면 뇌사라고 하죠. 이거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대뇌만 죽어 있어요. 뇌간은 살아있고. 그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흡은 하고 있지만 내가 언어 또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식물인간은 대뇌가 죽어 있고 뇌간은 또 살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뇌간이 죽으면 다 뇌사라고 하면 사람이 죽음을 의미한다. 뇌간을 보시면 간뇌, 중뇌, 교, 연수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우리가 시상하부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봐두세요. 그리고 손에 또 이거는 이마면이겠죠. 이렇게 아니 시상면이겠죠. 이렇게 잘라서 본 걸. 그래서 연수, 뇌하수체. 그래서 뇌간에는 어떻게 중뇌, 그다음에 뇌교라고도 하죠. 교. 그다음에 연수에서 아까 대뇌에서 있었던 일들, 시각들, 또 대뇌에서 자뇌, 우뇌는 어디에서? 연수에서, 교차에서, 우뇌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체로 가는 것은 연수에서 교차한다. 그래서 이걸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게는 200mg, 그 다음에 죽음을 의미하고, 간뇌 보시면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그래서 4g 정도 되고요. 자율신경계나 내분비, 중추, 체온, 소화, 수면 조절 이런 것들은 시상하부에서 한다. 시상과 시상하부 있죠. 시상에서는 전신의 감각기, 후각을 제외하고는 정보 처리를 해서 대뇌로 전달하는 일을 한다. 중뇌 보시면 안구운동, 공동조절, 동공조절, 눈, 시각, 청각, 중추, 몸 균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 보시면 내교라고도 하죠. 안면신경, 내이신경, 호흡이나 호흡 또 이런 호흡 깊이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내이신경에서는 연수 보시면은 여기 있죠. 요거는 주로 재채기나 기침, 이런 반사 중추 이런 것들이죠. 저작, 씹는 거, 타액, 침 분비 이런 것들, 또 발성, 발한, 배설, 자율신경 핵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뇌간이다. 이 부분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다. 즉 뇌간에서는 호흡, 심장의 움직임, 체온 조절 이런 것들 다 담당하고 있다. 간뇌가 여기죠. 시상과 시상하부, 간뇌, 중뇌, 내교, 교, 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자 희노애락은 어디에서 있느냐? 대뇌 피질 했죠. 그래서 우리가 편도 핵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편도 핵에서는 희노애락, 공포, 또 충동, 동물적인 단계, 또 그 위에 뿌리를 둔 기쁨 단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뇌가 있었고 대뇌가 있으면 대뇌 피질에는 심피질이 맨 바깥에 있었죠. 그리고 구피질, 고피질로 덮어져 있는데 자 보시면 대뇌 변형계라고 안에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가장 먼저 생긴 거죠. 대뇌 변형계 있고 자 그렇게 가면 자, 전두엽 쪽에서는 어떻게 기쁨이나 슬픔을 주관하고 있다. 가장 이렇게 고도의 지능 이런 것들은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죠. 두정엽 쪽에서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 평형감각 이런 것들 했었죠.
전두엽은 기쁨이나 슬픔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포나 이렇게 충동적인 거, 동물적 단계 그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전두엽 이렇게 됐고, 시상과 시상하부 있었죠. 그래서 쾌감, 불쾌감,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은 시상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감정과 충동은 별개로 되어 있고, 충동은 동물적 반응이죠.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비가 내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늘이 뭐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는 것은 전두엽에 자극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말들을 하지요. 그런 것들은 전두엽 쪽, 요 앞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희노애락은 어디에서? 대뇌 피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자, 보시면 기억은 어디에서 하느냐. 먼저 우리가 보시면 감각적, 말초신경에서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뭐 누가 만졌다거나 누가 두드렸다거나 이런 감각을 받아들이면 뇌로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뇌 부분에서는 측두엽 쪽에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곳은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에서 기억이 오면 이 신경회로를 이렇게 거쳐서 대뇌 피질 각 영역에다가 축적을 합니다. 대뇌 피질은 아까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곳을 대뇌 피질이라고 했는데, 대뇌 피질은 우리가 신문지를 펴면 이렇게 신문지 한 장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뉴런이 140억 개 정도의 뉴런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대뇌 피질은 각 영역이 있었잖아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두정엽 있었죠. 그래서 대뇌 피질은 이렇게 우리가 주름이 이렇게 접혀 있는데, 그걸 꺼내서 이렇게 펴보면 신문지 한 장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름 안에는 뉴런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뉴런이 축적되어 있다. 이 뉴런이 말하는 우리 신경세포였죠. 그래서 생각해서 떠오르는 기억은 전두엽에서, 또 해마에서, 단기 기억은 해마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정엽, 측두엽 앞부분에서 한다. 또 의식 없이 떠올리는 기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 입력과 재생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각을 받아서 뇌를 거쳐서 해마, 신경회로, 대뇌 피질까지 해서 축적하는 것을 기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자기 전에 뒤척뒤척 하다가 잠드는 순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 딱 드는 순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뒤척뒤척 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마에서 신경회로를, 해마에서 기억을 받아서 신경회로를 거쳐서 대뇌로 가기 전에 멈춰버린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의 시스템 보시면 시각, 청각, 촉각에서 모든 것들을 정보를 취하지요. 그런 것을 1초 보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기억은 해마에서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자, 수분까지 저장을 하는데 3년까지도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마에서 하고 있다. 근시적인 기억은 해마 주변의 기억 회로라고 불리는 신경 회로에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해마 주변의 기억 회로를 이렇게 돌아서 대뇌로 가서 대뇌에서 이렇게 대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서 보존을 하고 있다. 장기 기억, 회로를 빙빙 도는 동안에 대뇌 피질의 연합 영역에 가서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에서 일생 동안 보존을 한다. 단기 기억이 해마에서 일시 보존했는데, 강력한 충격 같은 거.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서 나를 누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장기 기억, 대뇌 피질로 들어가서 장기 기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충격적인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옆에서 누가 올까봐 끔찍끔찍 놀래죠. 그런 것들. 그래서 강한 충격, 이런 것들. 또 반복적인 거.
우리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몸으로 익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어느 순간에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이 날라왔는데 나도 모르게 딱 받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반복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 기억 같은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기억은 지명, 도구, 지식들을 의미 기억이라고 하고, 일화 기억, 추억에 대한 기억들, 장소, 시간, 감정, 이런 것들을 일화 기억이라고 한다. 또 절차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리적, 육체적 반응, 근육 기억. 근육 기억 같은 경우에는 중추 신경에서 주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어디에서 전두엽 이렇게 해마, 단기의염 해마에서 와서 또 그 다음에 해마에 있는 기억 회로를 거쳐서 대뇌 피질로 가서 대뇌 피질에서 저장된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 또 강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격이나 반복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 이건 다 대뇌 피질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창조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두연합 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A10 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 간에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40개 신경핵이 이렇게 늘어져 있죠. 이 부분을 A, B, C 3개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A 계열의 10번째에 해당하는 한 쌍의 신경핵,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죠. 그래서 뇌에 쾌감이나 각성을 준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창의력, 갑자기 막 창조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뇌간에 있는 중앙부를 출발해서 A10에 있는 신경은 시상하부로 들어가고 이곳은 식욕이나 성욕 중추신경을 하고 있고요. A10 신경이 활발해진다. 도파민이나 또 이런 것들, 뇌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뇌에 각성을 주는 것들. 그래서 A10 신경은 정신활동, 또 근원, 정신활동 근원인 전두영엽 연화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도파민이 들어오면 필요 이상으로 각성되고 활발해지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쾌감에 빠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발상이 도파민이 나오면 거기에서 새로운 감각들, 발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A10 신경이다. 자, 그러면 취하는 건 술을 먹으면 우리 취하죠. 왜 취하느냐? 뇌를 주관하고 있는 뇌신경은 뉴런이라고 하죠. 알코올 성분이 뉴런의 막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뉴런과 뉴런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취한 상태죠. 그래서 뇌 안에 알코올이 신경세포끼리 정보 교환을 방해하고 알코올을 비롯한 지용성 물질은 뇌에서 막지 못한다. 알코올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있는 뇌에서 알코올 탈수 효소 분해가,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해하는 효소가 음주가 빨라지면 그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취하게 되는데, 이 취하는 부분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부분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서 취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기억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옛날 거 있는데요. 선비들도 옛날 선비들도 취해서 뭐 지금 오바이트하고 선배한테 혼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림에도 있지요. 자, 꿈 같은 거 보시면, 자, 꿈은 잠자리 들고 나서 3시간 정도에 깊이 잠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90분 간격으로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생체 리듬을 2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햇빛을 보면서 밤에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을 시상하부에서 리듬을 조절해서 하루 체온을 24시로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도
기온, 우리 체온도 1도 정도가 항상 낮아지고 높아지면서 하루를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뇌를 쉬게 하는 안정 장치이죠. 대뇌 피질이 휴식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논렘 수면과 렘 수면이 있죠. 그래서 논렘 수면은 깊은 꿈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 수면은 얕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깊은 수면은 눈이 위로 향해서 몸을 쉬게 하고, 대뇌 피질이 미발달, 그래서 자뇌가 주도를 해서 사고적인 꿈을 꾸게 한다고 합니다. 얕은 수면은 급속 안구 꿈을 꾸게 하고 우뇌가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꿈은 우뇌가 주도해서 공상적인 꿈을 꾸게 한다. 우리 신체에서는 25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시상하부에서 내가 빛과 또 내가 움직이는 것을 조절해서 24시간으로 체내 시계를 맞춰가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과학자들을 보면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3시간밖에 안 잤다. 즉 잠자리 들고 나서 깊은 잠 3시간만 자고 깨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경우에는 뭐 4시간만 평생을 잤다고 하죠. 그래서 90분 간격으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나서 얕은 잠 시간에 깨고 나면 뭐 크게 몸에 피로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만 자도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은 이렇게 대뇌 피질을 휴식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온 같은 경우에도 1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잠들기 전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12시 정도에는. 그래서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춥다고 이불 덮지 않고 자기 직전에는 이불 걷어차고 이렇게 자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6시부터 0시까지 이렇게 봤을 때 최고조는 12시부터 이렇게 온도가 1도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깍지 끼고 팔짱 끼고 팔짱 끼서 내가 우뇌형 인간인지 자뇌형 인간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깍지 꼈을 때 한번 껴보시고 요거는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손이 올라와 있는지, 저는 왼손가락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도 왼팔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자 이렇게 해서 자자 해서 첫 번째 깍지, 두 번째 깍지에서 자 이렇게 해서 내형 되어 있죠. 그래서 자자 내형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꼼꼼하고 성실한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뇌를 많이 쓰고 있는지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뇌에서 A10 했을 때 뭐 쾌락을 느끼고 뭐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파민을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좋은 분들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수술하는데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도 가게 준비해. 거의 다 끝났어. 세수만 차 타고 왔다 차 타고 오고 우리도 평상시 논다고. 이빨 닦고 세수만 하고 가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있자고. 우리 뇌의 깊은 곳, 본능의 뇌인 뇌관에서 불이 켜진다. 이곳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우리는 즐거운 느낌, 쾌감을 느끼게 된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하는 것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 많은 양의 도파민이 방사되면서 우리는 즐거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발휘하는 도파민
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보셨죠? 그래서 신경의 종류에서 아까 보셨을 때 뇌에 보시면 중추 척수까지 해서 중추신경, 뇌와 신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말초신경은 이렇게 말초신경에서 척추신경 되어 있죠. 그래서 말초신경에는 우리가 체신경과 그다음에 운동신경, 감각신경이라고 나눠지는데 그리고 또 자율신경 이렇게 하나 또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신경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에 연락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능을 통제하는 등 중요한 기관을 하는 게 신경이다. 지금 아까까지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실게요. 그래서 뇌와 척수로 된 중추신경, 중추신경에서 몸 전체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었죠. 그리고 뇌신경,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뇌신경은 양쪽으로 12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뇌신경이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얼굴에 관한 뭐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율신경은 소화계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또 말초신경에는 아까 이게 체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자율신경에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 있었죠. 근데 아까 자율신경에는 감각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그런데 말초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되어 있고, 말초신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신경이 있는데 체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따로 자율신경이 있고 뇌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다. 뇌신경은 12대의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종류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자, 신경계통 보시면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고, 말초신경은 뇌와 척추신경에서 체신경이라고 자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체신경은 몸신경이라고도 하죠. 이 몸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고, 내가 내 의지가 상관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뇌와 척수를 잇는 중추신경, 여기서 뻗어져 나와서 몸 전체로 다 가는 거를 말초신경. 자, 말초신경은 내가 손을 건드렸을 때 뇌에다 전달하는 신경, 또 뇌에서 탁 명령을 내려서 몸 전체가 움직이는 신경. 자, 몸에서 내가 누가 손을 두드렸는데 뇌에 전달하는 걸 감각신경,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걸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눈동자가 커졌어요. 눈동자가 느려서 이렇게 감겼어요. 이런 것들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뇌신경에는 12개의 대쌍으로 되어 있죠. 잔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12개의 이렇게 12대의 신경이 나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추신경은 또 31개의 쌍으로 되어 있다. 31쌍, 양쪽 31쌍으로 나와져 있다. 이게 말초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만 되어 있고, 말초신경은 뇌에 12쌍이 나와져 있고, 척수에서 중추에서 31쌍에 또 이렇게 말초신경이 나와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내고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쯤이면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 말초신경.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신경계통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말초신경, 중추신경이 있었죠. 그래서 말초신경은 아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라고 있다 그랬죠. 운동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쉽게 하면 뇌에서 명령을 내서 내가 움직인다.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에서 나온 지령이 손에 뇌관을 통해서 척수로 가서요, 목적지에 전달하지요. 이거는 전기신호로 합니다. 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건 뉴런이고, 뉴런과 뉴런이 서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시냅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신경, 내의신경, 후신경, 설인신경이 감각 중추로 가서 대뇌 피질, 이거는 감각신경이고, 운동신경은 대뇌 피질에서 손에, 간내, 척수, 목 부위, 근육, 수축까지, 이게 지금 운동신경이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내 몸 전체로 전달하는 것. 자, 감각신경은 보거나 듣거나 뜨거운 걸 느끼거나 이렇게 내가 감각을 느끼거나 또 맛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뇌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흥분하고 그 흥분이 전기 신호로 돼서 대뇌 피질, 감각 중추로 전달한다. 즉 내가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어떻게 뇌에 전달하는 거를 감각신경이라고 하고, 운동, 뇌에서 내 명령을 내리는 걸, 내 몸이 움직이는 걸 운동신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말초신경에 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추신경에서 31쌍으로 나와 있는 말초신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중추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말초신경이라고 한다. 말초신경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다. 운동신경은 신경세포 다발로 되어 있고 뇌에서 지령을 받지요. 청년기까지는 직경이 두꺼워지고 전달 속도가 빨라요. 그렇지만 그 후부터는 가늘어지고 그 감각도 둔해지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느려지는 게, 이게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로 전달한다. 내가 근육 움직이는 것도 다 전기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 자, 보시면 말초신경에는 척수반사, 조건반사, 연수반사, 연수에서 나눠져 있었죠. 자기조직화 이론으로 되어 있지요. 반사신경 보시면 척수반사,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인 반응반사, 뜨거운 자극, 척수에서 근육 수축,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척수반사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빨리 이렇게 비끼는 거, 이런 거 척수반사라고 하죠. 조건반사, 파블로 슬개건 반사, 뭐 이렇게 두드렸을 때 올라온다거나, 종소리를 냈는데 개가 침을 흘린다거나, 뭐 조건반사, 그 다음에 연수반사, 안건반사 등을 말하죠. 안수, 이렇게 연수에서 신경을 받아서 교차하는 게 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조직화 이론은 자극, 반응, 결과, 피드백, 보행 등 이런 거죠. 즉 내가 걸음을 걸어요. 자기조직화 이론이라는 건, 자, 내가 걸음을 걷는데 오른발 뛰고 왼발 뛰고 매일 생각하면서 안 하죠.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움직이게 되죠. 그거는 내가 자기 조직화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행 같은 것들을 이런 이론이라고 하죠. 이거는 말초신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수, 뇌와 전신을 잇는 선유 다발이었죠. 31쌍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수 8개, 흉수 12개, 요수 5개, 그 다음에 천수 5대, 미수 하나. 우리 뼈로 따지면 경골, 흉골, 요골, 척골 이렇게 나눠져, 미골 이렇게 나눠지는데, 뼈는 26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척추라고 하죠. 이거는 척수지요. 신경선유 다발. 그래서 경추에서 요추까지에 이르는 신경선유 다발이라고 한다. 자, 정보를 척수를 통해서 운반하고 31개의 마디 이렇게 되어 있어 좌우로 나눠져 있지요. 31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수는 배골의 척추 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배골 안에. 이게 등이에요. 이게 배골 쪽, 등 쪽. 이게 등 쪽이죠. 이게 배 쪽이고,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 운동신경은 뇌에서 내려오는 거 배골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 등 쪽에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가 감각신경은 배골 쪽, 이쪽 등 쪽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1쌍 마디 좌우로 나눠져 있고, 척수는 배골 안에 척추관 안에 있지요. 그래서 길이는 척추근보다 짧으며 요추 1번에서 끝난다. 척수 말단에서는 요신경, 선골신경, 미골신경 등이 아래로 달려져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좌골신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이 척수 말단에 있는 여기 1번에서 신경이 마비되면 하체가 다 요추 1번에 신경이 마비돼 버리면 어때요? 하체가 마비되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책 교과서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 이거를 중추신경인데, 경수, 자, 이거를 31쌍으로 되어 있는데
경수 8개, 흉수 12개, 요수 5개, 그 다음에 천수 5개, 미수 하나 해서 31쌍으로 되어져 있다. 이게 신경 선유 다발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이게 여기에서 신경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전기 신호로 주면서 내 몸이 움직이거나 또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 정보를 축적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뇌는 대뇌, 소뇌, 그 다음에 뇌관으로 되어져 있고, 중추신경, 말초신경으로 되어 있고, 중추신경은 뇌와 중추, 중척수로 되어 있고, 말초신경은 그다음에 말초신경에는 운동신경, 감각신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신경 아직 안 했죠. 자율신경, 뇌신경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보고 하면 이렇게 일강씩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라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하면서 3강도 4강도 하면서 단원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